숲길 옆 도로까지 한 아이가 기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몸에는 19군데의 상처가 있었고 피는 이미 옷을 다 적신 뒤였대요. 그런데도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그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는 겨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찔렀어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12살 아이들이 인터넷 괴담 속 존재를 믿고 자기 친구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려 했는지 그 질문만큼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이름은 슬렌더맨 흉기 사건. 2014년 미국 위스콘신주 워키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괴담 사이트에서 시작된 키 크고 얼굴 없는 남자. 숲속에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그 이야기. 누군가가 만든 가짜 사진과 짧은 글에서 태어난 존재가 어느 순간 두 아이의 머릿속에서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에서부터 다시 되감아야 합니다. 구조된 아이, 피 묻은 옷, 도망친 두 친구,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힌 뒤 아이들이 했다는 말. 우리는 슬렌더맨의 대리인이 되려고 했어요. 3명의 친구는 평범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과자를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죠. 그런데 두 아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간 다음 슬렌더맨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괴담은 원래 화면 안에서 끝나야 합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고 전원을 끄면 없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날 그 괴담은 숲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없는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괴물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과 맥락. 이 사건은 흔히 슬렌더맨 살인 사건처럼 불리지만 정확히는 살인미수 사건이었어요. 피해자 페이턴 이사벨라 로이트너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31일 미국 위스콘신주 워키샤의 데이비즈 파크 숲속에서 벌어진 일은 인터넷 괴담이 현실의 칼끝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슬렌더맨은 원래 실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6월 빅터 서지라는 이름을 쓰던 에릭 크누드센이 온라인 포럼 썸씽 어플에 올린 합성 사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하얗고 텅 빈 얼굴. 아이들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남자.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이야기를 덧붙였고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크리피파스터라는 인터넷 공포 창작 문화 속에서 슬렌더맨은 더 이상 한 사람이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믿고 싶은 악몽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깊이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건 가이저와 아니사 와이어, 그리고 피해자 페이턴 로이트너. 모두 12살이었어요. 페이턴과 모건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아니사는 나중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아이는 겉보기엔 평범한 워키샤의 중학생들이었지만
모건과 아니사는 슬렌더맨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대요. 그들은 그 존재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누군가를 죽이면 슬렌더맨의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장면은 사건 전날 밤입니다. 모건이 생일을 맞아 세 아이가 함께 잠을 잤다고 해요. 원래 계획은 그날 밤, 자고 있는 페이턴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대요. 아직 친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어린 마음 어딘가가 멈춰 세운 걸까요? 그런데 그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연기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데이비즈 파크 숲속입니다. 숨바꼭질을 하자는 말로 페이턴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건은 칼로 페이턴을 19번 찔렀다고 합니다. 아니사는 곁에서 그 일을 부추기거나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상처는 팔과 다리, 몸통에 남았습니다. 간과 위, 횡격막까지 다쳤고, 치명적인 혈관을 아주 가까스로 비껴갔다고 해요. 페이턴은 숲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며 기어 나왔고, 지나가던 자전거 이용자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공격 이후의 침묵입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숲을 빠져나와 걸어갔다고 해요. 그들이 향하려 했던 곳은 니콜레 구규림 근처에 있다는 슬렌더맨의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도 위에 없는 장소를 향해 실제 피를 묻힌 채 걸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이미 너무 오래전에 흐려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는 슬렌더맨이라는 괴물이 실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붙이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너무 진지하게 믿었고 결국 한 아이의 몸에 실제 상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괴담은 화면 속에서 시작됐지만 그날 워키샤의 숲에서는 화면이 꺼진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괴담을 읽던 두 소녀가 어느 순간부터 슬렌더맨을 그냥 이야기 속 존재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림.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키 큰 남자. 얼굴 없는 존재.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설정.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두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상상과 현실 사이의 선. 놀이와 믿음 사이의 선.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의 선이요. 당시 두 소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아직 학교 숙제를 하고 친구와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 나이였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슬렌더맨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슬렌더맨의 추종자가 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이 숲속 어딘가에 있다는 말까지 진짜처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2014년 5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전, 세 아이는 함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밤처럼 보였대요. 웃고, 놀고, 잠을 자고. 아무도 그 다음 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소녀는 친구를 데리고 숲으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산책처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상상 속 괴물에게 바치는 의식처럼 친구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혼자 숲을 빠져나왔대요. 몸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도로 근처까지 나온 피해자를 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두 소녀를 찾았을 때 그들은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어디로 가고 있었냐는 질문에 슬렌더맨이 사는 숲속 저택을 찾아가려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괴담 하나가 정말로 아이들을 움직였다는 것.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와 설정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현실의 명령처럼 변했다는 것. 그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원인은 슬렌더맨이었을까요? 그 괴담을 붙잡을 만큼 외롭고 불안했던 아이들의 마음이 먼저였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두 소녀의 정신 상태가 자세히 다뤄졌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였고, 다른 아이 역시 그 믿음에 깊이 휘말려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무언가 더 큰 존재에게 시험받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인터넷 괴담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괴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던 공포와 결핍에 괴물의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슬렌더맨은 얼굴이 없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위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사람이 자기 두려움을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외로운 아이는 그를 친구처럼 보고, 불안한 아이는 그를 감시자로 보고, 인정받고 싶은 아이는 그를 주인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말이 상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 숲속에서 벌어진 일은 한 아이의 몸에 남았고, 가족들의 기억에 남았고, 인터넷 문화 전체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소비하는 괴담들, 그저 무섭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넘기는 이미지들, 그것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잠깐의 오싹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을 해석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 약한 아이에게는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남긴 진짜 공포는 슬렌더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괴물이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실제 상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인터넷 괴담이 아이들을 망가뜨렸다. 슬렌더맨이라는 이야기가 현실의 칼이 되었다고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중심에는 괴담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슬렌더맨이 아이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던 한 아이의 현실 감각 안으로 슬렌더맨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버린 것이었대요. 모건 가이저는 단순히 괴담을 믿은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슬렌더맨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대요. 상상이나 장난, 역할놀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슬렌더맨은 숲속 어딘가에 있는 존재였고, 언젠가 자신과 가족을 해칠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존재에게 충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니사가 있었습니다. 아니사는 처음엔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아이였대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공포는 점점 사실처럼 굳어졌고, 상상은 계획이 됐고, 계획은 날짜를 갖게 됐습니다. 둘은 피해자를 잠자는 사이에 해치려고도 했고, 화장실에서 하려고도 했고, 마침내 숲으로 데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숲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현실과 괴담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나무가 많고 길을 잃기 쉬운 곳, 슬렌더맨이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자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한 다음 날이었대요. 친구라고 믿었던 두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게임을 하자고 했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고, 그러다 갑자기 현실은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었대요. 두 아이가 피해자를 숲에 두고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렌더맨의 저택을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힙니다. 괴담에 홀린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했고, 방법을 바꿨고, 타이밍을 골랐고, 결국 실행했다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그 계획 속에서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처럼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슬렌더맨에게 인정받기 위한 증명, 프록시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재물.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괴담은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였고, 사진에 합성된 그림자였고, 사람들이 서로 덧붙인 설정이었고, 누군가의 창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사실이 어떤 아이에게는 방어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괴담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식 설정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까지가 장난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추가되고, 누군가는 진짜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목격담을 쓰고, 누군가는 사진을 만들고, 누군가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이 흔들리는 아이에게 그 모든 조각들은 그냥 이야기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증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슬렌더맨이 있다는 증거, 그가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 그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증거.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숲속의 공격 그 자체만이 아니었대요. 피해자가 혼자 기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며 도로까지 나왔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됐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슬렌더맨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참 이상하죠. 괴담을 믿은 아이들은 현실을 잃었고, 괴담의 피해자가 된 아이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드러난 마지막 진실은 괴물이 숲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은 화면 속에도, 합성 사진 속에도, 검은 양복의 긴 그림자 속에도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망상, 두려움과 관계의 압력, 그리고 아무도 제때 붙잡지 못한 신호들이 서로 엉켜 만들어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슬렌더맨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약해진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무리. 괴담은 원래 화면을 끄면 사라지는 이야기였대요. 그런데 슬렌더맨 사건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았지만 인터넷에서 태어난 허구가 현실의 칼끝까지 걸어나온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믿고 퍼나르고 장난처럼 소비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장난이 세계를 해석하는 유일한 방식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묻습니다. 괴담이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외로운 마음을 방치한 현실이 더 위험한 걸까요? 다음 괴담 라디오 12화에서는 밤길에서 마주친다는 또 다른 도시전설. 검은 눈의 아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인터넷 괴담이 단순한 놀이에서 위험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밤에도 조용히 찾아와 주세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